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어느덧 주말에 치러진 모든 빅리그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빅리그 일정이 끝남과 동시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일정이 예정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다가오는 수요일 새벽부터 치러질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3라운드 경기들로 구성된 축구 승무패 61회차 경기를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다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말에 리그 일정을 소화한 팀들이 대다수인 만큼 이번에는 정배당 경기보다는 역배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에 포커징을 맞춰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구 승무패 61회차 분석, 어떤 경기들이 발매되었는지부터 살피면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의 축구 승무패 14경기를 나열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경기인 갈라타사라이와 미네니 경기부터 7번째 경기인 베를린과 나폴리의 맞대결까지 다뤄보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잔여 경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구독자분들께서는 100% 신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포커징을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갈라타사라이와 미네니 경기입니다. 두 팀은 그룹 A조에 위치해 있으며 갈라타사라이는 1승과 1무를 기록하며 2위에 미네는 전승을 기록하며 선두에 위치해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난 스테이지에서 승점을 꾸준히 획득하며 본성행의 청신호가 켜진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기본적인 배당에서도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갈라타사라이 역시 최근 공식전에서 전승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올라있는 상황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술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두 팀 모두 기본적인 베이스로 4-2-3-1을 채택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홈팀 갈라타사라이는 이카르디와 자아를 필두로 한 공세적인 접근을 채택할 전망이며 원정팀 미네는 해리케인이라는 확실한 마무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두 팀 모두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만큼 라인을 올림으로 인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결코 미넨이 승리할 경기라 예측하되 실점이 동반될 가능성에 염두를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는 미넨의 승리 쪽 접근과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테르와 잘츠부르크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D조에 위치해 있으며 인테르는 1승 1무를 기록하며 2위에 잘츠부르크는 1승 1패로 3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 인터밀란은 벤피카를 홈으로 불러들여 1대0의 신승을 거두었고 잘츠부르크는 마찬가지로 홈에서 소시에다드를 불러들였지만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의 잘츠부르크를 살펴보자면 역시나 문전에서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아쉬웠고 상대의 역습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노출했던 잘츠부르크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일정에서 상대할 인테르 역시 속공과 역습에 특화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원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하면서 빠른 속공에 능한 선수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실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잘츠부르크라 보여졌으며 더군다나 인테르의 최전방의 투란 역시 아르나우토비치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며 지난 라운드 결승골을 넣으며 폼을 끌어올린 상태와 이러한 것들이 잘츠부르크의 불안한 수비와 맞물렸다고 생각했을 때 두 번째 경기는 홈팀 인테르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코펜하겐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도 홈팀의 우려를 갖고 있는 경기라고 예상되었는데요. 저 역시도 최근 메뉴가 비록 직전 경기에서도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역시나 득점 자체가 공격진이 아닌 수비와 미드필더진에서 나왔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두 팀은 그룹 A조 하위권인 3위와 4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무엇보다 2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놓여있음과 동시에 승리가 절실한 쪽은 단연 메뉴라고 보여졌습니다. 먼저 메뉴는 지난 라운드에서 홈으로 갈라타사라이를 불러들여 선취골을 넣었음에도 자아에게 빠른 동점골을 허용함과 동시에 후반 들어 카세미루의 퇴장까지 동반되며 역전패를 당해야 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일정에서 카세미루가 출전할 수 없다는 변수를 안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코펜하겐은 지난 라운드에서 미넨을 홈으로 불러들여 2대1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미넨이라는 최상위권 전력을 상대로도 한 골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일정에서도 중원에서 카세미루의 이탈로 인해 수비와 빌드업에서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린 맨유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저력을 보여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경기는 홈팀의 기본적인 승리를 채택하되 원정팀의 승리라는 복수 선택지를 과감히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기인 세비야와 아스널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경기 중 난이도가 꽤 높은 경기라 생각되었는데요. 먼저 두 팀은 그룹 B조에 위치해 있으며 아스널은 1승 1패로 조위 위에 세비야는 2무를 기록하며 3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홈팀 세비야는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3경기 연속 무승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경기도 디아즈와 파스토르가 부상으로 빠지는 가운데 공격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 중인 엔네시리까지 몸 상태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최전방 자원 엔네시리가 빠지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확고한 패턴으로 남아있는 세비야의 크로스에서 공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최전방에서 늘 결정력이 아쉬웠던 세비야의 입장에선 수소나 미르와 라멜라를 선발로 내세우더라도 이를 메우는 것 자체도 버거울 전망이며, 이번에도 노장인 라모스와 라키티치가 공격과 수비에서 중심을 잡고 활약해줄 것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며, 기존에 유지하던 4-2-3-1보다는 4-3-3을 채택하고 내려앉아 안정적인 수비에 포커징이 맞춰질 것이라 예상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기존의 크로스 패턴을 확고히 해주는 나바스와 아쿠냐의 복귀를 통해 오버래핑에서 상대 문전 안에서 경합을 붙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세비야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아스널입니다. 아스날은 리그 2경기 연속 무패의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팀버는 결장하지만 팀버를 제외한 모든 자원은 출전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이번 시즌 거둬들이는 성적은 준수한 아스날이지만 유독 이번 시즌 들어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로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득점을 만드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제수스의 결정력은 아직까지도 아쉬운 편인데다 교체로 나서는 은케티아나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조르지뉴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인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해줄 선수들이 해준다는 말처럼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이 대거 복귀함에 따라 스쿼드 운영에 숨통이 트인 아스날이며, 핵심 공격 자원인 사카가 오른쪽 측면을 흔들고 라이스를 후방에 배치하면서 상대의 역습 전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불안한 선방을 보인 라야 역시 램스데일로 교체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공수 전반에 걸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진행된 아스날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부가 갈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세비야가 무턱대고 크로스나 올리는 것이 아닌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간도 이용하는 공격의 다양성을 띠고 수비적으로도 라모스를 통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에 아스날이 득점 생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우선적으로 무승부의 선택지를 채택해보면서 세비야의 승리 쪽 복수 선택지를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5번째 경기인 랑스와 아인트호벤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역시 그룹 B조에 위치해 있으며, 랑스는 1승 1무를 기록하며 조 1위에, 아인트호벤은 1무와 1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놓여 있는데요. 랑스는 지난 2라운드에서 아스널을 홈으로 불러들여 승리를 따냈는데요. 경기 초반 수비에서의 실수가 동반되며 제주스에게 선취골을 허용했지만, 이어서 중원에서 롱볼을 활용한 전개와 토마손의 깔끔한 동점골이 터져주며 경기를 빠르게 원점으로 만들었고, 후반 들어 아스날의 수비에서의 허점을 잘 공략해 세트피스로 역전까지 성공시키며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에서 랑스의 가장 빛났던 점은 단연 공격에서의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빛났으며, 후반에 집중력을 발휘해 아스널의 공세를 막아냈던 수비라 할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PSV는 지난 라운드에서 세비야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역시나 특유의 라인을 올린 접근이 어느 정도 세비야를 상대로도 유효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라인을 올리면서 세비야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며 2골이나 허용하며 비겼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이번 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으며, 랑스 역시 롱볼을 활용한 속공과 1위선의 연계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아인트호벤을 상대로도 선전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어지면서 이번 경기는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경기인 브라가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C조에 소속되었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2승으로 선두자리에, 브라가는 1승 1패를 기록하며 3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두 팀 모두 공식전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며 좋은 흐름을 유지 중인 상황인데요. 브라가는 지난 그룹 스테이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날 경기에서 상대의 날카로운 킬패스에 경기 초반부터 2골을 허용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럼에도 후반 들어 차근차근 한 골씩 따라가며 역전을 만들어낸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지만, 이날 경기에서 호르헤 감독이 퇴장당했다는 변수 또한 동반되었으며, 이번 일정에서 감독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브라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역시 지난 라운드 나폴리 원정에서 3대2의 스코어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레알 역시 선취골을 허용하고 시작했지만 비니시우스의 동점골과 벨리멈의 역전골이 동반되었으며 78분 메레트의 자책골로 승리했던 레알입니다. 두 팀 모두 이번 대회에서 어느 정도 실점 위폭이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중원 싸움에서만큼은 레알 마드리드 쪽의 우세가 단연 예상되었으며, 브라가 역시 홈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선전이 예상되어진다 해도 양팀의 체급에서의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으며, 브라가는 감독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변수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정은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유니온 베를린과 나폴리의 맞대결입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는 베를리니움이 아닌 올림피아 스타디온에서 치러지는 경기인데요. 두 팀은 마찬가지로 그룹 C조에 위치해 있는데요. 나폴리는 1승 1패를 기록하며 2위에, 베를린은 2패로 최하위에 있는데요. 무엇 베를린은 최근 공식전 8경기에서 승리 없이 전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이 길어지면서 예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부진 속에서 빈공과 수비에서의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며 이번 일정에서도 나폴리의 공세적인 접근에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나폴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자책골이 동반되며 패배했던 경기인 만큼 어느 정도 선전하며 전술적인 문제로 인한 패배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다만 이번 일정에서 오시멘이 부상으로 빠졌다는 점은 공격에 있어서는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나폴리인데요. 다만 오시멘의 빈자리를 라스파도리와 폴리타노 등 공백을 메워줄 대체 자원들이 좋은 폼을 유지 중인 나폴리이며 여전히 빈공과 수비 불안으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베를린을 상대로는 충분히 선전이 예상되어지는 나폴리라 생각되었기에 이번 일정은 원정팀 나폴리의 승리를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7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